인간과 동물들을 갈라놓은 정말 최초과 게임을 접목한 정말 게임처럼 재밌는 커리큘럼들, 내가 나인지 기계인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오늘 심리학적 관점으로 본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것이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학 대 심리학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공학과 심리학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주로 지금 기술 발전들은 공학자들이 추구하고 계신데요. 공학이 기반이 되긴 합니다만은 공학이 사실은 어떤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한꺼번에 움직이기 어려운 많은 관중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철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만은 이 많은 관중들 한꺼번에 이동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는 대처했으면 좋을까요? 공학자들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요? 입구를 많이 만들거나 넓히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적정 인원들을 입장시키거나 합니다. 근데 심리학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많은 사람이 입장했다면 그 사람들이 이 빠져나가는 동안 뭔가 불편함이나 짜증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뭔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내가 이 만원 관중 속에 지쳤다는 느낌을 안 준다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물리적인 환경들을 이렇게 바꾸는 것만 능사들이 아니다. 특히 뭔가 바꿨을 때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죠. 그런 돈들이나 노력 대비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심리학을 적극 응용해야 되고요. 지금에서 기술 발전은 사실 더 이상 좋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의 마음들을 헤아리고 만족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기술 발전의 목표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은 이제까지의 1, 2, 3차 혁명 혹은 그 이전에 인류 문화 유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하나의 우리의 기술적 진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기술적인 진보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진보는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 불은 인간과 동물들을 갈라놓은 정말 최첨단 혁신 중에 혁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략 100만 년 전쯤에 우리 조상이 불을 사용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생겼어요. 대체로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은 불을 사용하니까 다른 동물들이 달려들지 못하겠죠.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거주 공간이나 생활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요? 깜깜한 밤에도 움직일 수 있고 동굴 안에도 움직일 수 있고 추운 데까지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혁신이었죠. 근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불로 인해서 사실은 인류의 어마어마한 신체적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두개골의 확장입니다. 두개골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율이 낮은, 연비가 낮은 기관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호흡과 식량, 에너지의 20%를 활용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AI나 로봇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혁신들은 100만 년 전의 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한 100만 년 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대략 1만 년 전쯤에 또 어마무시한 혁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농사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또 그 마음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설계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설계. 어느 정도 미래요? 가을에 뭔가를 얻으려면은 언제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봄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고 사람은 대략 어떻게 살아나가는지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들을 수립하는 아주 중요한 인지적인 작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인 변동들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로워졌어요. 식량이 풍요로워지니까 세상에 두 가지 없었던 게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어마무시한 인구의 폭발과 더불어 인구가 폭발하니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발생합니다. 엘리트들이 탄생하게 되죠. 엘리트들. 그 엘리트들의 기반들은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일한 뭔가 잉여 농산물들을 가지고 했겠죠. 그걸 관리하려면 이제까지 없었던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문자와 숫자였어요. 어쨌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다시 인간사회에서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가부장제의 탄생입니다. 가부장제. 가부장제가 뭐냐면은 아빠가 그 가족의 그 대장이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전통적인 수렵채집사에서는 할머니가 리더 역할을 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그랬냐면은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의 힘이 절대적이었겠죠. 그리고 아들들의 힘들이 그 집을 부자로 만드는 데 절대적인 힘들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만 년이 흘러서, 수만 년이 아니죠. 이렇게 대략 한 9천여 년이 흘러서 또 다른 변화들이 이제 슬슬 다가오게 됩니다. 또 다른 변화가 뭐냐면은 이제 르네상스 혁명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혁명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혁명들만 몇몇 말씀드리도록 하죠. 르네상스 혁명에서 핵심은 저는 인쇄술이라고 봅니다. 인쇄술. 인쇄술이 왜 중요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농업사의 엘리트 의식과 밀접 연관됩니다. 이제까지 글자는 누구만 알았냐면은 지배계층 소수만 알았어요. 바로 글자는 바로 뭐냐면은 신의 계시와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인쇄술이 나오면서 글자들이 막 사방에 싼 값으로 막 펼쳐지게 됐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의 권위가 급격하게 추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종교혁명이었죠. 종교혁명. 그렇게 대중들이 이제 똑똑하게 시작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제 여러 변화들이 이제 이리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요, 책을 보다 보니까 질서정연한 사고들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 책이 없었을 때, 문자가 없었을 때는 사람마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 편집이 되는데 책으로 딱 뭔가 정형화된 질서정연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깊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얻을 기회들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사회가 스마트해지게 됩니다. 자, 바로 그 기반이 뭐냐면은 과학기술 혁명들을 만들어낸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획기적인 사회적 변화였다는 거죠. 글자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들을 뭔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도록. 자, 그 뒤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만들면서 이제 산업혁명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산업혁명은 이제까지 먹고 사는 방식에서 획기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냈죠. 이제까지는 주로 사람의 근육이나 동물의 근육으로 농사를 져서 뭔가 소출을 얻었는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기계의 힘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라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도시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까지의 삶의 습관에서 우리의 인류의 습관에서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집단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회라는 겁니다. 사회. 소사이어티라는 게 그때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뭐냐면 소사이어티가 아니라 커뮤니티였습니다. 커뮤니티라는 게 참고로 뭐냐면은 내가 태어난 동네예요. 그냥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할아버지도 알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별일 없으면 내 자식들까지 여기서 살아나가는 이 동네에서 인류들은 대부분 살았는데 도시라는 게 생기면서 남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변화도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도교육이라는 겁니다. 제도교육. 문자와 숫자라는 게 사실은 인류사에 있어서 사고에 있어서 심리에 있어서 어마무시한 작용을 한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겁니다. 문자와 숫자가 지금 다시 어떻게 유통되고 있냐는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도 똑같은 어떤 역할들을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이제 교실에서 모여서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교실은 뭘 못 땄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할 장소를 못 땄겠죠. 바로 그게 바로 이런 곳입니다. 방직 공장입니다.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하고 닮았나요? 그렇죠. 지금 교육이 왜 문제냐면은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학 무슨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교실에서 똑같은 걸 가르치는 이 체제는 이미 200년 전의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되면서 또 다른 교육을 받고 뭔가 기계들이 만들어내고 풍족해지다 보니까 아주 또 독특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개성의 탄생입니다. 개성. 자, 그게 사실은 공장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나는 누군가와 달라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고방식들은 대략 200년 전부터 강조된 사고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났죠.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실업이 막 나오게 됩니다. 실업을 온몸으로 체감했었던 이 런던의 노동자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는 되게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겁내야 될 게 아니라 이렇게 기계화된 다음에 새로운 직종이 뭐가 생겼을까? 운송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새로운 직종들이 많이 생겼죠. 그 직종은 왜 생겼냐면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보혁명이 되면서 우리 또다시 중요한 사고의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문직이라는 것들이 이제 위기를 맞게 돼요. 반대로 대중들은 더 똑똑해졌죠. 마치 전제처럼 르네상스 시기에 문자가 복됐을 때처럼 똑같이 똑똑해졌습니다. 이제는 뭐가 돼요? 거의 전문가급이라는 덕후, 오타쿠의 우리말 바꾼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덕후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가까이서 좀 예측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탈권위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기술의 민주화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계가 무너졌냐면 이제는 어른과 아이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자, 과거에는 어른 콘텐츠와 아이 콘텐츠가 나뉘었었는데 이제 어른과 아이 콘텐츠가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스마트폰의 그 좁은 화면 내에서 이걸 다루려면은 직관적이고 단순해야 돼요. 자, 이러면서 최첨단의 물건들을 대통령부터 유치원생까지 똑같진 않겠지만 거의 질적으로 다름이 없는 것들을 사용하게 된 시점들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누가 해먹기 힘들겠어요? 유치원생이 피곤할까요? 대통령이 피곤할까요? 다 피곤해요. 근데 다 피곤한데 상대적으로 보면 윗사람들이 훨씬 더 피곤합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윗사람들이 좀 나름대로 이제 이전에 좀 권위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죠. 아동용 학습지. 자, 제가 이런 것들 보여드리는 거는 단지 이게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되게 중요한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마음들은 무엇일까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지 기술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internalization, 내면화라고 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서 마음속에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또 새로운 욕구를 갖게 됩니다. 여러 기술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동차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보급된 게 대략 한 150년 됐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없었던 시절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게 되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참고로요,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 아직도 있죠. 근데 포드는 큰 부자가 못 됐는데요. 이 포드의 T형 자동차가 나온다는 걸 보고 무릎을 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록펠러예요. 록펠러는 뭘 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그렇죠, 주유소요. 당장은 차값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름값이 훨씬 더 많이 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 여행을 다니고 멀리 다니면은 자동차에만 기름을 넣어야 되나요? 누구도, 사람도 뭔가를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길거리 간식당들이 생긴 거죠. 그 간식당에서는 잘 차려놓은 뭔가 식사가 아니라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집집마다 차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장을 볼 때도 차를 끌고 다니네요. 어떠한 욕구들이 생겼을까요? 장을 보는 양이 달라졌어요. 저 먼 데에 있더라도 싸게 파는 데 가는 거죠. 대형마트들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접근들이 이제 필요한 이런 시점이라는 거죠. 포드나 처음에 이 자동차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예상들을 하지만 그 시기가 딱 오면은 새로운 뭔가 욕구가 나올 거고요. 그걸 눈여겨 바라본 사람들이 아마도 제2의 맥도널드나 월마트나 또
저 록펠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30대 중반을 넘으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30대 중반. 예, 그래도 많이는 안 계시네요. 예.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요. 우리 이제 뇌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닫힙니다. 딱딱한 해반죽 가사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뇌가 말랑말랑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근데 30대 중반이 되면 이제 리스트가 딱 닫히고 이제까지 모아온 것까지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10년 지나 20년이 지나도 엊그전 일 같아요.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본다면 기술과 관련돼서 과연 누가 누구를 리드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은 과거 전통적으로 농업사회나 산업사회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쳤던 이런 습관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벗어나기에는 지금 너무나 금방 일어나는 일들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재단하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21세기형 인간이 아니라 19세기형 인간이 될 가능성들이 지금 있지는 않을까. 사실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지식 착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식 착각이 뭐냐면은 아는 것에 그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내가 아는 것에 그냥 쏟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의 함정을 만들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우리가 그냥 식사하면 패스트푸드가 있고 마트 가서 많이 사면 되는지가 당연한 게 아닌 것들처럼 이런 것들도 당연한 게 아닌 게 지금 나오고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우리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까 관련된 중요한 힌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결론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도 채우지 못한 욕망들이 뭐가 있을까? 결국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AI가 나오고 로봇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리라 보장 못하죠. 오히려 더 갈망들이 커질 겁니다. 어떤 갈망들이 생길까요? 한번 그걸 살펴보도록 하시죠. 셀리 에디라는 뉴 사이언티스트 매거진 편집자인데요. 이분이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가상의 모의 군사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Technology editor at New Scientist magazine in London. They put me into a 360-degree simulation of a soldier on an army base. When I was in the actual simulation and there were like many foes coming at me at the same time, I was terrible at every simulation. I always got blown up. I began to get very nervous and who knows, performance anxiety, then I started thinking, well, I'm just not very good at this. 군대에선 그녀에게 전쟁 시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일명 경두개 헬멧을 씌워줬습니다. 뇌에 전류를 흘리자 집중력이 달라졌습니다. 순간 자동적으로 총을 쐈고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던 엄청난 능력이 생겼죠. I had shot everyone and I was waiting for the next wave of assailants to come at me and they weren't coming and I was a bit disappointed and I said, how come it's over so soon? And they said no, and then I looked at the clock and 20 minutes had gone by and I would have sworn to you that it was 3 minutes. It was really extraordinary. People ask me, how did it feel? But that's not the right question because I didn't feel anything. I wasn't really conscious of very much while I was doing it. I remember enjoying it tremendously. 야, 이게 지금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단지 로봇이나 AI 문제가 아니라 경두개 헬멧이라는 것만 씌워도 사람 능력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마치 지금 안경처럼 이런 사용하게 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진정제와 비슷한 거예요. 쓰면은 되게 사람이 침착해지고 자기 능력이 쫙 올라가면은 우리 IQ라든지 뭔가 집중력, 노력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되게 우스워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계에 의해서 활용된다면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신 코스프레라는 얘기가 했는데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갖춰야 될 것들이 다 지금 기술적으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갖춰졌어요. 그럼 나는 신으로서 내 월드, 내 세상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결국 사람의 행복이란 목적적이고 활동적이라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못 참는 게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목표하지 않고 내가 뭔가 그 목표를 향해서 활동적일 필요가 없을 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권태죠. 자칫 기계들이 둘러싸이고 뭔가 내 대신 다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낙원이 될 것 같지만 거꾸로 따지면은 이게 바로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이라는 겁니다. 게임이 좋다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들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는 뭐냐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놀이가 일이 되는 세상들이 스필버그에서 이게 나왔었죠. 교육도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니들 왜 게임만 하니 공부 안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게임을 접목한 정말 게임처럼 재밌는 커리큘럼들 이거 정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결론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때 제일 혁신적인 사람들을 채우지 못한 욕망 중에 하나는 나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나다움. 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계에 둘러싸여서 지금 기계하고 소통을 하면서 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야. 지금 이런 걸 튜링 테스트라고 그러죠. 기계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기술 도약들을 설명하는 게 이 튜링 테스트인데 그때 가면은 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증명해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게 가장 가치롭고 고귀한 사명들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키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제 리더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실패라는 것들이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지 그냥 결과물로만 뚝 나오는 것들은 앞서서 얘기했었던 The Most Human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나인지 기계인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노동에서 해방되고 뭔가 귀찮은 것에서 해방된 다음에 사람은 어디로 갈 거야 되냐? 결국은 어떤 철학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고요. 근데 이 철학적인 것들은 단지 머리가 아프다는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자기만의 버전들을 만들어야지 이게 비로소 이 기술들을 응용한 자기 월드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자, 고맙습니다. 일자리 나눔입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자리는 줄어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AI과 로봇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필요한 게 무엇일까? 보면은 새로운 대박 일자리가 그 안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답은 저도 모르고요. 저도 모르는데 적어도 제 애한테는 특히 막내한테는 주말에는 무한정 시킵니다. 무한정 시키면은요 그게 끝까지 중독돼가지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사람은 다 지겨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 지겨워지는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 단계가 보이고요. 아마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게임이라는 것들은 결코 피할 수 없다면 그 순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경험들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야 될 현대인한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이것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은 강의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